안녕하세요, 차플레이입니다. 오늘은 올류 K7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모델 중에 좋은 매물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검색하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누구나 쉽게 좋은 중고차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류 K7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 건데요. 검색 전에 등급을 먼저 설명드리면 프레스티지 등급과 그 위에는 노블레스, 노블레스 스페셜 이런 식으로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등급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옵션을 설명드리면 프레스티지 등급도 워낙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고가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전동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저렴한 금액대의 프레스티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노블레스랑 프레스티지의 차이를 설명을 해드리면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후추방 경보 그리고 추가적인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큰 옵션들이 약간 차이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프레스티지 등급을 수원 전체 매물로 사고 여부와 주행거리 상관없이 검색을 해보면 수원에는 총 13대 정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시세를 보시면 1689만원대부터 1799만원 그 다음에는 2000만원대가 다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저렴한 1689만원대부터 차량을 확인을 해보시면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연식은 18년 모델 한 4년밖에 안 됐어도 주행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연비 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보통 주행거리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4년밖에 안 돼도 이렇게 주행거리가 16만 킬로, 15만 킬로, 그리고 10만 킬로 이상대 차량들이 상당히 많네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셨어도 고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만 킬로 미만대를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무사고와 주행거리를 10만 킬로 미만대를 검색을 해보면 프레스티지 등급은 총 6대 정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부터 차량을 확인을 하시면 금액은 2239만원이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요. 주행거리는 9만 킬로, 모델은 18년 10월, 등급은 마찬가지로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색상은 우선 흰색 모델이며 사고부터 마찬가지로 볼 건데요. 주행거리는 9만 킬로대, 렌트력은 있으시네요. 그리고 교체나 이런 사고 같은 거 전혀 없으시고요. 세부 상태 보시면 오일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네요. 그리고 점검자 특이사항 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조석 프론트 휀다, 부분 판금 도장 이런 식으로 약간의 휀다 쪽에 도색을 한 이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간단한 기스의 도장보다 약간은 좀 찌그러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 판금 도장 표시까지 좀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프론트 휀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2번 교체를 하셨어도 단순 교체 부분이시기 때문에 크게 사고 때문에 그런 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부 상태도 한번 볼 건데요. 옵션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워낙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고가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운전석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그리고 조석 열선 시트 기본적인 옵션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좀 2천만원 넘는데 지금 거의 10만 킬로 근접의 차량이라 많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그래도 10만 킬로 미만대 중에서는 사고 크게 없으시고 렌트력 있는 거 그 한 가지 빼고는 크게 나무랄 데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차량도 한번 검색해 보면서 비교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차량은 연식은 19년식 그리고 가격은 한 100만원 조금 넘게 올라오네요. 주행거리는 한 5,000km 정도 더 많은 차량인데요. 여기선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18년 10월 연식은 19년식으로 더 좋아지는데 한 111만원 정도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차 보증이라는 기간도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차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한 5,000km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엔진 미션 보증은 5년에 10만 킬로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 같은 경우는 10년에 20만 킬로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8년 10월이면 내년 10월까지
그리고 19년 2월이면 내후년 2월까지거든요. 4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때는 주행거리가 조금 더 짧은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식 같은 건 남아 있어도 주행거리가 넘어가면 엔진 미션 5년에 10만 킬로는 끝나기 때문에 지금 19년도의 차량보다는 주행거리가 조금 더 남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제가 봤을 때 두 대를 놓고 봤을 때는 옵션은 거의 동일하시기 때문에 아래 차량보다는 위에 차량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금액이 한 200만원 가량 올라가시는데요. 색깔은 이제 G색 계열. 우선은 주행거리가 6만 1000km. 주행거리가 그래도 많이 짧아지네요. 200만원 더 주고 사셔도 주행거리가 짧아지고 신차 보증 내년 2월까지에 뭐 10만 km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G색 계열이고요. 마찬가지로 사고부터 볼 건데요. 주행거리는 6만 1000km. 마찬가지로 렌트 이력은 있네요. 그리고 이 차는 사고가 있긴 하네요. 휀다, 트렁크 이런 거는 단순 교체로 기계적인 부분에 전혀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뒤에 백 판넬 이 부분이 지금 교체는 아니고요. 교체라면 X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교체까지는 아니고 아마 뒤로 좀 받쳤을 때 약간 범버 교체하시면서 안쪽으로 조금 찌그러진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딜러들이 판매를 했을 때 솔직히 큰 사고를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 때문에 감가된 부분이 있어 가격이 좀 저렴하시면 그 부분을 아시고 구매하셔도 나쁘진 않거든요. 앞쪽에 있는 사고라면 전혀 권해드리진 않지만 뒤쪽 같은 경우는 뭐 기계적인 부분에 전혀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신차 보증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신차에서도 지금 휀다, 트렁크, 뒤에 백판넬 이 판금으로 인해서 뭐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AS를 안 해주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우선은 세부 상태 오일 누수 같은 거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 뭐 더 이상 이력 같은 건 없네요. 그래도 옵션을 한번 볼게요. 금액대가 걸맞는지 한번 옵션도 차이를 한번 볼게요. 옵션은 동일하게 뭐 내비 그리고 스마트키 뭐 하이패스 룸러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이 조금 더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지금 다른 거는 옵션이 다 동일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선 이탈 방지 이렇게 옵션이 추가로 더 있고요. 지금 크루즈 컨트롤에 지금 차량 간격 유지되는 이런 옵션이 조금 더 추가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행거리가 많이 짧아졌고 그리고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차를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셔도 좋아요. 지금 다음 차가 금액이 1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주행거리는 조금 더 늘어나시죠. 연식이 1년 정도 떨어지시고요. 색상은 동일한 다크그레이, G색 계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색상은 동일한 G색 계열이시고요. 사고부터 보면 7만 km, 그리고 이거는 렌트 이력이 없네요. 그리고 사고나 교체 같은 건 없고요. 그리고 오일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점검자 특이사항도 큰 이력 같은 거 없으시네요. 내부 옵션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옵션은 거의 동일하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차량보다 없었던 게 조수석까지 통풍 시트가 들어가시네요.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마찬가지 들어가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그리고 차량 근접 센서 이런 옵션들이 조금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금액이 거의 동일하시거든요. 이 차량하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0만원 차이에 동일하신데 주행거리는 한 8천에서 9천 정도 차이, 연식은 지금 위에 차가 더 1년 정도 좋으시고요. 이렇게 금액이 같이 동일하게 나오신 이유가 위에 차량이 옵션도 더 좋고 그리고 연식도 1년 좋고 주행거리가 좀 있어도 아까 보셨던 사고 부분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요즘에는 차선 이탈이라든지 뭐 그런 옵션들을 또 추가적으로 찾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대 중에서는 선택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선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뒤쪽으로 사고 난 것도 뭐 큰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사고 났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감가가 된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구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파실 때도 그만큼의 감가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주행거리 짧고 아직 신차 보증 남아있고 뭐 기계적인 부분에 아까 그 정도 사고는 크게 영향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런 사고가 싫다고 하시면 렌트 이력 있는 차이랑 사고 있고 없고의 차이, 옵션이 좀 떨어져도 뭐 그런 사고 싫다 하시면 차라리 아래 걸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이제 2,550만원까지 올라가시는데 위에 흰색 보셨던 거랑 뭐 주행거리 별 차이 안 납니다. 연식은 좋아지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식은
아직은 좋아지셔도 보증기간은 엔진 미션은 10만 킬로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300만 원 이상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올라가시는 게 아까 보셨던 거랑 개월수로 따지면 또 몇 개월 차이가 안 납니다. 연식 1년 올라가셨던 거랑 썬루프 하나 들어간다는 거 그런 차이시거든요. 그리고 사고나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색상은 마찬가지로 흰색이고 보신 것처럼 썬루프 하나 추가 들어가신 거랑 사고를 보시면 9만 킬로 아까 보셨던 거랑 동일하시고 렌트력 똑같이 있으시고요. 교체나 이런 거 없고 올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점검자 특이사항 전혀 없으시네요. 또 옵션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시는 거랑 여기서는 잘 안 보이시는데 지금 이쪽 화면을 보시면 이 조수석 통풍 시트 추가로 들어가는 거 약간 이 정도 두 가지 옵션 차이신 것 같아요.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뭐 그런 거는 안 들어가신 것 같고요. 썬루프하고 조수석 통풍 시트 추가로 더 들어가신다는 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까지 올라가면서 주행거리 높아지고 썬루프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리셔서 사실 필요성이 있으실까? 또 외관상으로 보시는 게 썬루프가 있냐 없냐. 이 흰색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이제 외형으로 보는 게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굳이 이제 흰색의 썬루프가 있는 걸 찾으시면 지금 선택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렴한 금액대에서는 썬루프 있는 차는 이 차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2670 가격이 이제 한 400만원 이상 올라오셨죠. 대신에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으네요. 33,000km에 8년 10월 충분히 보증기간 많이 남아있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색깔은 마찬가지로 G색 계열이시고 사고부터 마찬가지로 보면 33,000km 주행거리는 상당히 좋네요. 렌트력은 마찬가지로 있으시고요. 휀다나 단순 교체 이 정도는 전혀 시세적인 부분에서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점검자 특이사항 아마 휀다 교체하시면서 보험 이력 있는 거 이건 이력 정도는 있네요. 내부 옵션 보시면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동일하시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라든지 옵션은 다 동일하신데 지금 추가적인 게 있는지 한번 보면 이 차량도 차선 이탈 방지나 이런 거는 없으시네요. 그리고 뒤에 커튼이라든지 조수석 통풍 시트까지 약간의 옵션은 조금 넣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내부 상태 보시면 워낙에 주행거리가 짧아서 항상 주행거리 짧은 거를 제가 좋게만 설명드린 게 아니라 지금 사진에 그냥 보시는 것처럼 워낙 주행거리가 짧은 차들은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시는 흔적이나 이런 것도 많지가 않고요. 워낙에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행거리 짧은 차를 많이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금액이 지금 2,670만원 금액이 지금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이 정도까지 보실 거면 노블레스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엔진 미션 상태 그리고 깨끗한 상태 바라시면 이 차량이 휀다나 교체해서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 차량을 선택을 하시기 전에 다음 영상에 노블레스 차량을 한번 올릴 거거든요. 그 차 시세도 한번 보시고 나서 가격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짧고 옵션이 조금 떨어져도 깨끗한 걸 원하시면 아마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깨끗한 차량을 찾는다면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는 이 차량이 가장 깨끗하고 상태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썬루프 찾으신다 그러면 주행거리가 좀 많아서 금액도 많이 올라오는데 많이 권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썬루프 찾는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이 차량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하고 지금 아까 이 차량하고는 어떤 게 좋을지는 이거는 보시려고 하시는 분한테 좀 맡기고 싶어요. 왜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약간의 사고는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주행거리하고 그런 거는 다 괜찮습니다. 옵션도 차선 이탈 방지나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고 이력 때문에 시세가 감가가 된 거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고차를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없으신 거로 해가지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저렴하셨던 건 9만 킬로 정도 타신 건데 색상은 많이들 찾는 흰색에서 2,200만 원대 정도 이렇게까지 구매를 하시는 거 차량 보시면 전반적으로 타시는 데는 크게 고장 때문에 걱정하시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올류 K7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보신 차량 중에 마음에 드시거나 관심 있는 차량이 있으시면 보시는 차량 번호로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더 등급 높은 노블레스 차량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